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그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어느새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해주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취급이었던 순간들. 분명 시작은 동등한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 희생하고 나만 감정을 쏟고 나만 애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가 하고 자책도 해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어떤 사람의 친절은 권위 있는 존중으로 이어지고 또 어떤 사람의 친절은 만만하게 보여도 되는 허락으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사소한 차이에 있습니다. 바로 말투와 태도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와는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와 태도가 당신을 가볍거나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존중받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일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첫째, 존중받는 말투의 시작.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기.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늘 주변 사람을 먼저 챙기는 마음 따뜻한 소영 씨입니다. 소영 씨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대화할 때도 어떻게든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그녀의 의견을 가볍게 무시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사람들은 좋은데?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가도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소영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내 말은 무게가 없는 걸까? 그녀의 가장 큰 습관은 바로 말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고 싶다는 조급함, 그리고 대화 중에 침묵이 어색해서 어떻게든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숨가쁘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쉼표도 없이 말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왜 빠른 말투는 사람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까요? 심리적으로 말이 빠른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불안정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주며 자신의 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빠른 말을 전부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니 내용을 곱씹어 볼 시간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 말의 중요도 역시 낮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빨리 감기로 넘겨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세요. 단 1초의 멈춤만으로도 당신의 말에 안정감이 더해집니다. 이 짧은 순간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는 집중할 준비를 시키는 효과적인 신호가 됩니다. 둘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의도적으로 쉼표를 두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같이 중간에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멈춤은 당신의 다음 말을 기대하게 만들고 당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신중한 생각 끝에 나온 것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셋째, 저기 와 같은 군말을 빼는 연습을 하세요. 이런 불필요한 소리들은 자신감 부족의 신호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시 침묵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불안하다면 고개를 살짝 끄덕이거나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당신을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동양고전에서도 말의 속도에 대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고 한다. 여기서 어눌하다는 것은 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표현하여 말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그 사람의 격을 만든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당신이 하는 말의 내용만큼이나 그 말을 전달하는 속도가 당신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절대 말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멈춤과 차분한 호흡으로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세요. 이것이 존중받는 태도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존중받는 태도의 핵심. 스스로를 낮추지 않기.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직장에서 성실함을 인정받는 제호 씨입니다. 그는 누군가 칭찬을 하면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입버릇이었습니다. 동료의 부탁을 들어주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 별 말씀을요? 별거 아닌데요? 라고 답하기 일쑤였습니다. 제호 씨는 이것이 겸손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과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이룬 공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겸손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왜 나를 무시하는 걸까? 문제는 바로 지나친 자기 비하에 있었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겸손이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면 자기 비하는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려 상대방에게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와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당신이 한 일은 정말로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 둘째,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하찮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과를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다른 사람들도 정확히 그렇게 취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가치 확인 편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스스로 매긴 가치의 수준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대우를 기대하는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1위로 취급하는데 누가 당신을 1위로 대접해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칭찬을 받았을 때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아닙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칭찬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칭찬을 온전히 받는 것은 오만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목과 성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누군가를 도와주고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별거 아니에요. 대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또는 천만에요. 라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당신의 행동이 의미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제가 감히 짧은 제 생각으로는 과 같은 불필요한 쿠션 단어를 빼세요. 이것들은 당신의 의견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또는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세요.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업신여긴 후에 남이 업신여기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세상 어느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치를 상대방에게 흥정할 권리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칭찬은 온전히 받고 당신의 기여를 스스로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존중받는 대화의 기술 지나친 공감과 반응 자제하기.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친구들 사이에서 상담사로 통하는 민경 씨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민경 씨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고, 그녀는 밤늦게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처음에 민경 씨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녀의 삶은 온통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곳은 없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만나면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점점 고갈되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기보다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공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에 전적으로 휘둘리고 있구나. 민경 씨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건강한 공감과 감정의 전이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되 나의 감정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전이는 상대의 감정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대로 흡수하여 나의 평온함까지 해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정말 말도 안 돼. 내가 더 화가 나네. 와 같이 상대방보다 더 격한 감정적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고 당신을 내 감정을 대신 처리해 줄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당신은 항상 감정적으로 격앙된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존중받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 노동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공감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즉각적인 감정 표현 대신 차분한 인정의 말을 사용하세요. 내가 더 화나네 대신 그렇게 느꼈다니 정말 많이 속상했겠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것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도 당신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섣부른 조언은 오히려 당신은 내 마음도 모르면서 라는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셋째,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상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수록 의식적으로 이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나의 감정은 아니다라고 되뇌세요. 때로는 내가 얼마나 힘들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와 같이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부드럽게 암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경계 설정입니다. 어느 날 밤 민경 씨는 또다시 친구의 하소연을 몇 시간 동안 들어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친구는 너랑 얘기하니 속이 시원하다며 가벼운 목소리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정작 민경 씨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친구의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민경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죠.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왜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뿐이었을까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지는 것이 나의 의무는 아니다. 진정한 공감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날 이후 민경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예전처럼 함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가 소진되었다고 느낄 때는 미안하지만 오늘 내가 너무 지쳐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깊이 나눠도 될까?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민경 씨를 감정의 해결사가 아닌 소중한 친구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곡 이인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나 노여움, 슬픔이나 즐거움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하고 나타나서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을 절도에 맞게 표현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의 감정에 휘둘려 나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동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경계를 지킬 때 당신은 위로를 주면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주세요. 넷째, 존중받는 사람의 침묵. 말을 줄여 무게를 더하는 법. 혹시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르면 불안하고 어색해서 아무 말이나 던져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한 적 없으신가요? 혹은 상대방의 질문에 필요 이상으로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야만 직성이 풀리지는 않으신가요? 말이 많은 것은 때로 친화력이 좋다거나 아는 것이 많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것은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은 가벼워 보입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양으로 승부하려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는 사람은 신중함이나 깊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또한 당신이 당신의 모든 패를 너무 쉽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비롭거나 흥미로운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적절한 침묵과 아껴진 말이 사람을 더 깊이 있고 권위 있게 만듭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즉시 대답하기 전에 2초만 멈춰보세요. 이 짧은 침묵은 당신이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이어질 당신의 답변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둘째, 단답형으로 끝낼 수 있는 질문에 굳이 긴 설명을 덧붙이지 마세요. 이 프로젝트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지금 다른 업무도 많고 중간에 변수도 생길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라고 길게 말하는 대신 잠시 생각한 후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명료하게 답하세요. 당신의 자신감과 전문성이 훨씬 돋보일 것입니다. 부가 설명은 상대가 추가로 물어볼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대화의 공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곱씹고 생각을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그 침묵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는 편안한 침묵이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적 있어 하고 고개 끄덕이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혹은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말을 조금 아껴보세요. 동양의 고전노자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자는 떠벌리지 아니하고 떠벌리는 자는 많이 알지 못한다. 진정한 지혜와 내공을 가진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뜻은 흩어지고 말의 힘은 약해집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껴 무게를 더하고 침묵을 통해 신뢰를 얻으세요. 당신의 가치는 말의 양이 아니라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섯째, 존중받는 생각의 표현. 확신 없는 어조와 표현 삼가기. 당신은 의견을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회의 시간이나 중요한 대화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덧붙이고 있지는 않나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건 아닌가요? 이런 말들은 언뜻 겸손하고 조심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발을 줄이고 만약 내 의견이 틀렸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안전장치들은 실제로는 당신의 의견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당신을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데 그 전문가가 제 생각엔 아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하진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신뢰가 가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확신에 찬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 역시 당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인 것 같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내 말은 틀릴 수도 있으니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대해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순간만큼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 것 같다를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라고 판단합니다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이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이 디자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문장이 전달하는 힘과 책임감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와 같은 불필요한 자기 낮춤의 서론을 생략하세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모든 의견 앞에 이 말을 붙이는 것은 습관적인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그냥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당당하게 들립니다. 셋째, 말끝을 흐리지 마세요. 문장의 끝을 분명하고 힘있게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인 것 같은데요. 처럼 말끝을 늘어뜨리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입니다. 합니다. 처럼 명확하게 끝맺는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말에 신뢰가 더해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자기 확신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감 없는 착한 사람보다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는 차분한 사람을 더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삶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즉, 내가 아는 바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흐리는 안개 같은 표현들을 걷어내세요. 같아요. 대신입니다로 확신 있는 어조로 당신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세요. 자신감 있는 표현이 당신을 존중받는 전문가로 만듭니다. 여섯째, 존중받는 관계의 마무리 함부로 사과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습관은 바로 과잉 사과입니다. 길을 가다 다른 사람과 살짝 부딪혔을 때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큰 상황에서도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온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거나 불편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제가 뭘 잘못했나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와 같은 말을 먼저 꺼내지는 않으신가요? 사과는 분명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발되는 사과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항상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고개부터 숙이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습관적인 사과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호를 받은 상대방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당신의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비난의 크기를 점점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은 사과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사과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명백할 때는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결코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은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려는 순간 잠시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정말로 사과를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사과의 90%는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어색한 분위기를 깨거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죄송합니다를 사용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위해 문을 잡아주었을 때 죄송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올바른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호의에 죄송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지레 짐작으로 사과하지 마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묻는 대신 무슨 일 있으세요? 또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접근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까지 당신의 책임으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차분한 사람보다 만만한 사람의 사과를 더 쉽게 받아낸다 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잦은 사과는 당신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난하기 쉬운 대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사과는 당신의 잘못이 명백할 때만 사용하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불필요한 사과를 멈추고 그 자리를 감사와 당당함으로 채우세요. 정확한 사과가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투와 태도, 습관 6가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6가지는 따로 떨어진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즉 자기 확신과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의견은 더 이상 가볍게 무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태도는 동료와 상사에게 신뢰를 줄 것이고 당신은 더 중요한 책임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친구와 모임에서 당신은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이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선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깊이 있고 성숙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당신의 희생과 배려는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함을 가족들이 깨닫게 되고 서로의 공간과 의견을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하고 어려운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 단 1초의 호흡. 제가 뭐라고? 대신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 인 것 같아요. 대신 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명확한 표현. 이처럼 아주 사소한 습관의 전환이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당신의 새로운 태도에 적응하고 당신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중을 담아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스스로 가르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말투와 태도가 바로 그 가장 강력한 교과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영상이 길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은 단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존중받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존중받는 말투와 태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존중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습관은 바로 당신의 말투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가볍게 보지 않게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 무엇보다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오늘 당장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투나 행동 때문에 억울하거나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은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깝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존중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